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노코시입니다. 오늘은 백핸드 드라이브를 알려드릴 건데요. 유튜브 거의 초기에 백핸드 드라이브 영상을 두 번째로 아마 올렸을 텐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기본적인 백핸드 드라이브하고 그 다음에 끊어서 이제 임팩트로 강하게 치는 드라이브, 그리고 밀어서 치는 드라이브, 그 다음에 잡아치는 드라이브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백핸드 드라이브 칠 때 스텝이 중요하겠죠. 스텝 같은 경우는 우리 스텝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플릿 스텝을 써야 됩니다. 스타트 점프죠. 스타트 점프를 하는데 왼발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왼발을 앞으로 하고 오른발을 뒤로. 제가 드라이브 기본 먼저 알려드릴 건데 내가 뒤에 후위에 있고 공이 앞쪽으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른발을 뒤로 빼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앞쪽으로 들어가서 드라이브 타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공이 우리가 뒤로 왔을 때는 왼발이 뒤로 가고 오른발이 앞으로 와서 뒤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야겠지만 상대방이 드라이브가 강하게 오거나 약하게 오는 강도를 보고 내가 스텝을 일정하게 맞춰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스텝을 뛰고 나서 들어오는 스텝은 가능하면 한 번에 오는 것이 좋고, 또 드라이브를 우리가 기본 타구를 하게 되면 스텝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거는 제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상황별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후위 상황이고 파트너가 전위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격이죠.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가 왔어요. 그럼 내가 왼쪽으로 갔을 때 드라이브를 내가 들어가면서 타구를 하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치러 나갈 때 이 앞에 파트너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앞을 그냥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앞에 전위 사람이 판단하에 내가 앞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을 때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선수들은 각자 이렇게 약속해서 정해진 플레이를 우리가 로테이션을 돌지만 우리 회원님들은 매번 파트너가 바뀌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앞에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빠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앞 사람은 뒤에 눈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앞을 보는 입장에서 내가 드라이브를 나갈 때 파트너가 빠진다? 그러면 제자리에서 스타트 뛰면서 준비를 해주시는 거고, 양옆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드라이브 쳤는데 상대 파트너가 앞에 있다. 그러면 빨리 복귀해서 후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해진 루틴이 아니라 각자 플레이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뒤에서 내가 드라이브를 쳤어요. 근데 앞 사람이 저쪽으로 공이 올 것 같아서 이쪽으로 먼저 빠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들어오면은 엉켜버리겠죠, 앞 사람이랑. 그래서 치고서 앞 사람이 빠지려 한다 그럼 준비 해주고, 앞 사람이 나가면 앞으로 전진해 주는 거고, 앞 사람이 내가 드라이브 치는데 앞 사람이 이쪽을 잡아주러 온다? 그러면 나는 빠져서 다시 후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스텝이라 제가 두 가지 버전을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전위 사람이 앞에 그대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하고 빨리 들어와서 셋, 이렇게 준비하는 거고, 앞 사람이 빠지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 둘 하고 셋,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립법입니다. 그립법은 제가 백핸드는 설명을 많이 드려서 좀 간단하게만 앞에서 빨리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핸드 그립을 저 같은 경우는 납작한 면, 그러니까 완전 납작한 면을 잡는 거는 수비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수비를 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양옆에 섰을 때 파트너랑 이 상태에서는 납작한 면을 잡고 드라이브를 쳐요. 근데 내가 가운데에서 사이드 쪽으로 나가는 드라이브일 때는 완전 납작한 면을 잡지는 않습니다. 왜? 직선도 쳐야 되고 내가 드라이브로 대각도 쳐야 되기 때문인데, 우리가 직선을 칠 때 납작한 면을 잡아놓고 이렇게 치면 직선은 되는데 이 대각각이 쉽게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진 부분보다 살짝 옆쪽으로 백핸드를 살짝 옆으로 들어가게 잡아서 직선도 잡고 대각선도 돌 수 있게끔 우리가 그립을 잡아주는 게 좋고, 백핸드 같은 경우 이게 입문자분들이랑 중급자분들, 상급자분들이 그립 잡는 게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엄지를 누르는 힘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제가 힘이 많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손목을 최대한 많이 써서 강한 힘을 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는 회원님들은 내가 힘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 누구랑 이렇게 악력 싸움 하면은 내가 절대 진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은 악력만으로 드라이브 직선 강하게 때릴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악력도 조금 부족하고 엄지로 밀어주는 힘도 약간은 선수들에 비해서, 선수 출신이지만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저만의 이제 노하우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손목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립 부분을
너무 납작한 면을 안 잡고 각진 부분을 잡고 손목이 최대한 많이 돌아가게끔 타구를 했습니다. 물론 선수들도 다 이렇게 타구를 하는데 코치님들 중에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게, 그러니까 이따가 기본 드라이브에서 알려드리겠지만 헤드를 세워놓고 그대로 반듯하게 쳐라 하시는 분들이 있고, 헤드를 뒤집었다가 스윙을 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코치님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저는 뒤집어서 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이따가 타구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의 그립법은 4개 손가락이 밑에 있고 엄지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검지손가락이 중지에 완전히 이렇게 딱 붙어 있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딱 붙어 있지는 않고 검지가 살짝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검지보다 무조건 엄지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지랑 엄지랑 여기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맞춰놓고 타구를 하게 되면 내가 엄지로 미는데 검지가 자꾸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지는 밑에 있어서 엄지가 눌렀을 때 검지 쪽이 이 밑에서 이 라켓을 이렇게 받쳐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뒤에서 후위 스윙을 하게 되면 제가 강조드리는 건 엄지에 걸쳐지는 스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뒤에서 스윙을 했을 때 이 엄지에 이렇게 걸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백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핸드도 내가 스윙을 하면 검지가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스윙을 하기보다는 검지손가락이 어느 정도 내 엄지가 밀었을 때 끝부분에서 검지가 조금 잡아서 채줘야 임팩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지손가락보다는 엄지가 위에 있다. 다만 중지랑 검지가 너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띄워둔 상태에서 타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 그립법이 끝이고요. 제가 공을 타구 하면서 기본 스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과정에서의 스윙이 있고 임팩트만의 스윙이 있는데, 임팩트 먼저 알려드릴게요. 임팩트 같은 경우 헤드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첫 번째는 헤드를 세워놓고 공 오는 방향에다가 헤드만 빼서 그대로 드라이브가 가는 동작입니다. 보여드리면 이대로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대로 드라이브를 치는 동작이고, 두 번째는 헤드가 뒤집혔다가 나가는 동작입니다. 뒤집혔다가 세워질 때 면이 반듯하게 나갈 때 맞는 동작인데, 두 가지 드라이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회원님들마다 공을 정말 잘 치는데 힘이 없는 분들이 있고, 힘이 정말 좋은데 공이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힘은 너무 좋은데 공이 잘 안 맞는 분들은 헤드를 세워놓고 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잘 못 맞춘다는 건 임팩트가 잘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덜어 어떻게 치냐면, 헤드가 누워져 있다가 공이 나오는데 이 헤드가 세워지기 전에 공이 맞거나, 혹은 헤드가 다 눌러질 때 공이 맞아서 정확하게 안 맞고 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헤드를 최대한 세워놓고 눕히는 느낌보다는 당겨서 가는 느낌이 처음에 연습하시기에 좋습니다. 이게 임팩트를 잡기는 훨씬 좋아요. 세워놓고 그대로 치는 이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공이 잘 안 맞고 뜨거나 밑으로 내리거나 이 네트에 붙이는 감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반대로 공 임팩트는 잘 맞춰요.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탕탕 하고 나가는 임팩트는 알겠어요. 근데 힘이 좀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은 헤드가 살짝 눌러졌다가, 헤드가 눌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헤드가 눌러질 때 우리가 헤드를 그냥 빼게 되면은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손목이 돌아갑니다. 백핸드 드라이브를 할 때 그대로 빼는 손목이 있고, 이 뺀 상태에서 돌리는 것까지 하면은 가동 범위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손목을 더 크게 써야 되기 때문에 빼기도 하면서 돌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결국에 마지막에는 팔꿈치까지 넣어서 이렇게 풀스윙을 때리고는 하는데, 이 동작까지 되기 전에 가장 기본은 헤드도 당기지만 손목을 살짝 뒤집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잡아치라고 말씀드리니까, 저는 잡아치라는 이 스윙이 포핸드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을 하되, 백핸드도 물론 잡긴 해야 돼요. 기다리다가 손 풀고 있다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잡는 건데, 제가 이거 잡아치는 거를 포핸드에서 조금 열었다 쳐라라고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백핸드를 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라켓을 완전 놔버린 거기 때문에 힘이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치면. 이거는 백핸드는 이렇게 열으시면 안 되고 마디가 있죠. 이게 첫 마디고 손톱 부분이 첫 마디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마디, 여기가 세 번째 마디라고 봤을 때 1, 2, 3, 세 번째 마디로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1, 2, 세 번째 마디죠. 이 안에 그립이 있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립이 이렇게 있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짚는데 우리가 그립을 잡잖아요. 잡을 때 이쪽 안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손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안으로 잡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걸쳐지게 한번 잡아보세요. 그립을. 이쪽에 걸쳐지게 잡으면 임팩트가 좀 강하게 나옵니다. 제가 공을 치면서 어떻게 알려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까를 하면서 제가 이 손 모양을 계속 보면서 제가 이렇게 공을 타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쳤을 때 저는 가장 강한 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이 있는데 이 안쪽에는 그립을 잡으려고 안 하고 이쪽으로 그립을 잡으려고 여기랑 이 4개 손가락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걸쳐지는 이걸로 이제 스윙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그리고 엄지를 여기다 갖다 해서 엄지는 헤드 누르는 데 사용을 하는 거고 손목이 돌고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보시면 이 안쪽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 안쪽은 그립이 약간 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 안에는 그립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걸렸을 때 강한 힘이 나오는 거지. 손을 여기 대고 이렇게 딱 하면 여기에 걸렸을 때 강한 힘이 나오는 거지. 이 안까지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는 나중에 수비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핸드를 칠 때 제가 이번에 알아낸 팁인데 백핸드를 칠 때는 손바닥의 안쪽에 그립을 잡지 않고 최대한 요 밑에를 우리가 그립으로 쥐어줄 수 있게 그러면 내가 힘을 좀 풀었다가 이쪽에 딱 쥐어지게 되면 공이 땅 하고 힘 있는 타구가 나갑니다. 순간적으로 임팩트.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잡지만 실질적으로 손바닥 안에는 그립이 안 닿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기본 드라이브가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로 기본 드라이브가 헤드 세워놓고 그대로 치는 드라이브, 두 번째는 뒤집었다가 치는 드라이브, 이렇게 두 가지가 기본 드라이브입니다.